아마추어형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프로의 영상을 이제 보면서 번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영화를, 아무리 좋은 영화를, 재밌는 영화를 봐도 다른 나라 영화를 자막 없이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자막 없이 보더라도 그 사람이 막 행동하는 거나 그런 거나 짐작은 하고 자기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은 뭐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떠냐면 제가 그냥 딴소리를 하면은 제 이제 춤이라고, 저는 이제 살사를 추는데, 살사는 뭐 떨어져서 추는 춤인데 바차타라고 끌안고 추는 춤이 있어요. 끌안고 추면은 굉장히 노래가 감미롭습니다. 막 사랑을 느끼면서 막 끌안고 이렇게 추는데, 정작 저희는 이제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음악은 감미롭고 막 정말 이렇게 그 감미로운 음악에 그 여자랑 이제 붙어가지고 끌어안고 춤을 추는데, 정작 그 노래 가사는 불륜에 바람피네 그렇게 해가지고 너 조심해라, 내가 내일 밤에 밤길 조심해라, 넌 나한테 뒤통수에 권총으로 쏠 거다, 이런 가사가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인데 알고 보니까 가사는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뭔가 머리로서나 아니면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서 이해하는 것들이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제 이정훈 프로님의 이제 레슨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가 가는지. 그렇다고 제가 번역하는 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는 아마추어고 라이센스도 없는데 일개 아마추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다가 뭐 한 번도 뭐 따라해보다 틀리다 싶으면 너는 어차피 아마추어니까 또 너도 틀린 소리 하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한 번도 뭐 해봤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닌, 그래도 저는 춤을 다른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가르쳐 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말들보다는 요런 견해로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던집니다. 제 번역이 100% 다 맞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정훈 프로님의 이제 레슨을 할 건데, 레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다른 레슨 프로로서 사람을 그래도 한 15년 동안 몇천 명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는데, 레슨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내가 아무리 잘 얘기하더라도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한 동작을 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하는 소리를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하는 소리만 듣고 이해를 하지만, 내가 하는 소리들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나는 어떻게 그런 동작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연습 과정,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런 동작들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렇게만 하면 잘할 거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잘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 태어나서부터 춤을 잘 춘 게 아닌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 시행착오를 알아야지, 지금 잘하는 동작이 아닌 제 시행착오를 이해를 해야지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정훈 프로님이 뭐 절대 레슨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프로들을 굉장히 비방하거나 깔 때가 있죠. 근데 굉장히 그렇다라고 또 모든 프로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레슨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밴드에 올려줘요. 이 레슨 정말 좋더라, 이 레슨 보고 구독하고 뭐 좋아요하고 이렇게 하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골프를 약간 정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요. 저는 평생 선거 한 번 딱 해봤나요? 여자친구한테 끌려가 딱 한 번 해봤는데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데, 골프가 약간 정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치 생각하면은 정치가들이 정치가를 비판을 하지만 모든 정치가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야기가 봤을 때 정치를 못하면은 싫어하고 비방하고 술자리에서 뭐 개욕하고, 요즘에 이제 대통령님도 막 술자리에서 개욕하고 난리겠죠. 그죠? 지지율이 뭐 20%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어느 정치가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가는요, 찬사를 보내죠. 결국에는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면 찬사를 받고 정치를 못하면 비방을 받고, 골프도 마찬가지죠. 골프 레슨 프로들이 타이틀이 있고 레슨이 유명하고 오래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 말은 무조건 믿고 따라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유명하다고 정치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명하지만 오히려 레슨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아마추어들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인 제 견해에서.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뭐 이정훈 프로님은 레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좋은 레슨을 오늘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제 켰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프로님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아까 말한 레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의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골프 레슨에서는 부족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한백님이라고 하는데, 저 한백이랑 뭐 같이 골프, 뭐, 스크린도 같이 군산 가서 치고, 필드도 같이 치고, 형 동생하고 샤프트 피랑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뭐 친한 동생이니까, 가끔씩 한백이가 라이브 하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 스크린 치는데 들어가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또 쓸데없는 뭐 노가리를 막 까고 있으면은, 거기 이제 한백이 채널에 막 500명이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한백이 스크린 치러 보는데.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꼭 궁금하잖아요. 한백이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그렇게 잘 치고, 굉장히 피지컬이 작은데도 거리를 내면서 뭐 정확하게 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채팅창에 한백님 이렇게는 어떻게 쳐요? 이렇게 어떻게 쳐요? 거리는 어떻게 내나요? 뭐 그다음 퍼팅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언이 자꾸 공이 뜨는데 어떻게 뭐 탄도를 낮추면서 멀리 보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한백이가 또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굉장히 잘해줘요. 이런 대답을 잘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A가 B한테 뭔가 가르쳤는데 제 기준에 A가 B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B는 엉뚱하게 완전히 틀리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제가 굉장히 신경이 거슬립니다. 저런 것들을 요렇게 말해주고 요렇게 말해주면 훨씬 더 B라는 사람이 잘 이해가 갈 건데 그런 게 다 빠져있고 그냥 고지고대로 정보만 전달을 하면은 제가 항상 B라는 사람을 오해하고 엉뚱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려요. 그래서 한백이가 이 영상 볼지 모르겠네. 한백이의 그 채팅창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백이가 설명을 해주지만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있어요. 한백이에 어떻게든 거리를 내는 방법이랑 어떻게든 아이언을 그렇게 막 잘 치고 스크린을 잘 치는 방법을 퍼팅을 잘하는 방법을 빼오려고 그렇게 채팅창에서 물어보지만 어느 누구도 한백이가 왼손잡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한백이도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물어보면 자기의 스윙이나 자기의 몸의 동작,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물어보는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왼손잡이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왼손잡이가 글씨를 아니면 글씨를 글씨를 쓰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면은 오른손잡이가 그걸 똑같이 못합니다. 전혀 엉뚱하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무조건 가라는 단어를 쓰면 요렇게 쓰죠. 그죠? 근데 왼손잡이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가를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 하나, 두 개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안 끊잖아요. 오른손잡이가 만약에 글씨를 쓰는데 연결이 돼서 이쪽 방향으로 오게 하지만 항상 글씨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가를 괜히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냥 하나, 두 개 끊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왼손잡이라는 지식 없이 오른손잡이한테 가라는 글씨 쓰는 방향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고지고대로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한백이 채팅창을 보면은 전부 다 물어보고 한백이가 전부 다 대답을 해주는데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한테 물어보고 왼손잡이는 왼손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요. 왼손을 토대로 만든 모든 스윙을 오른손잡이한테 가르쳐 주니까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걸 보여서 제가 그게 답답해서 가끔씩 그냥 한백이 채팅창에서 아무도 한백이가 왼손잡이라는 거는 모를 거야 이렇게 채팅을 남기긴 합니다. 왜냐면 왼손잡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왼손잡이가 왼손을 토대로 왼손을 잘 쓰면서 스윙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오른손잡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끔씩 그냥 그렇게 하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오지랖인 것 같아가지고 한 채팅창 들어가서 한 3-4번 그랬나? 근데 하다가 또 오지랖인 것 같아서 요즘엔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들의 레슨 아니면 누가 나한테 가르치든 그냥 그걸 곧대로 그냥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 하면은 완전 개방합니다. 자기는 그 내용을 듣고 자기는 당장에 뭔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잘 되는 느낌이 연습을 하면은 자기가 이해한 게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근데 자기는 모르죠. 왜냐하면 들은 대로 따라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정훈 프로님의 영상이다. 물론 굉장히 좋은 레슨인데도 불구하고 이정훈 프로님의 레슨을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정훈 프로님이 저런 스윙을 만들고 저런 스윙을 하고 저런 레슨을 하는 이유, 시행착오, 그런 견해, 관점을 알고 보고 따라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제대로 연습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한백이가 그러죠. 한백이는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나는 왼손잡이다라고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들이 내가 왼손잡이로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냥 오른손잡이가 틀리게 한다는 생각 자체도 뭐 그건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무의식으로 하는 그냥 자기가 했는 동작들을 남한테 설명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들만 설명해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내가 했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남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에는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슨도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정훈 프로님도 경험이 엄청 많겠죠. 근데 좀 골프랑은 좀 춤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프는 좀 한 방향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동작을 하더라도 틀린 동작이 뭔가 제한된 움직임에서 막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고치는데 조금 좀 편향적이긴 합니다. 아니면 좀 닫혀있는 조그만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춤을 막 사방으로 움직여요. 춤추러 온 사람이 막 사방으로 이상한 막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레슨을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골프 레슨을 하긴 하고 춤 레슨을 하긴 하지만 춤을 고치는 게 100배는 더 어려워요. 이 사방으로 360도로 다 움직이는 사람 하나도 이렇게 다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춤을 레슨을 하게 되면서 그런 고치는 방법들을 깨달으면서 골프를 봤을 때는 골프는 아까 말한 360도로 움직이는 걸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아닌 한 방향의 움직임이니까 요걸 뜯어 고쳐야 되니까 다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는 거는 조금 그런 쪽으로는 좀 덜 발달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한 그냥 골프 레슨 프로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전달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엉뚱하게 이해하고 뭐 또 사설이 길었긴 한데 요런 바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프로들 레슨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듣고 따라하고 요것만 듣고 하는 게 아닌 그 사람이 왜 이런 스윙을 하는지 왜 이런 레슨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해볼게요. 자, 이정훈 프로님의 이게 레슨이 왜 좋다라고 하냐면 저는 제 영상을 오래 보거나 제 밴드에 오래 있으시거나 제 말을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드레스 때 핸드 퍼스트를 극혐을 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극혐을 해요. 저는 아마추어들의 모든 잘못된 동작의 95%도 아닌 것 100%는 전부 다 어드레스 때 핸드 퍼스트라는 이 어드레스 때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테니스 설명도 할 건데 테니스 채는 이렇게 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테니스를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럼 어떻게 잘 칩니까? 야구 빠따도 프로들은 이렇게 들고 있죠. 편안하게. 물론 프로들 중에 막 이렇게 막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치잖아요. 근데 어느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아마추어들은 야구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잘 치려고 막 이렇게 자세를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를 미리 준비하면은 오히려 더
자기 몸을 쓰는 방법,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게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요즘에는 저는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구는 항상 그냥 생긴 그대로 놓고 이거를 다루려고 해야지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절대 이 도구라는 거를 한 방향으로 쏠려놓고 이거를 다루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려놓고 하는 방법만 알겠지만 다른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도구는 그냥 생긴 대로 놔라. 이게 제가 핸드퍼스트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아마추어들은 도구를 못 다루기 때문에 골프를 못하지 몸을 못 쓰기 때문에 골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만 다룰 수 있으면 스윙이 팔자 막 이렇게 와도 도구만 다룰 수 있으면 이걸 떨어뜨려가 또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몸밖에 못 쓴다. 그럼 몸으로 이렇게 누워서 몸으로 이렇게 막 치려고 하거든요. 결국엔 이 도구를 다루면 됩니다. 근데 이종훈 프로님이 딱 핸드퍼스를 정말 이제 제 기준에는 엄청 과하게 하고 치시죠. 어드레스가 딱 이렇게 돼 있으시죠.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제가 극혐하는 어드레스를 하시는데 왜 좋느냐? 왜냐면 다른 프로들은 이 핸드퍼스트를 그냥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런 이유로 하는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교과서처럼 골프는 원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공을 놓고 왼쪽으로 왼쪽 허벅지를 놓고 이게 정석이야. 무조건 이렇게 해. 그냥 주입, 세뇌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이유를 전혀.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사람은 골프가 원래 이런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따라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동작들 치키닝, 엎어치기 다 나오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종훈 프로님이 핸드퍼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핸드퍼스트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퍼스트를 안 하고 도구를 다루고 편안한 상태에서 치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핸드퍼스트가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을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레슨 오면은 어드레스를 딱 잡았는데 구력이 한 5년, 10년 이상이 되면서 어드레스를 딱 이렇게 잡는 순간 이거 진짜 고치기 어려울 건데 이렇게 막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왜냐면은 그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핸드퍼스트를 하고서도 잘 칠 수 있는 방법. 그래, 모든 사람들은 핸드퍼스트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 아마추어, 프로는 고칠 수 있겠지만 막 때리면서 고칠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한테 그렇게 못하죠. 아마추어 취미고 이걸 핸드퍼스트를 안 한다고 돈이 나오는 거 1억을 2억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못 고치는데 핸드퍼스트를 하고서도 굉장히 자기 스윙을 잘 만들고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레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 핸드퍼스트를 하고 심한 사람들을 이종훈 프로님은 고쳐낼 수 있는 레슨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레슨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핸드퍼스트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핸드퍼스트를 하고 골프가 안 되는 사람이 100배 더 많거든요. 저는 핸드퍼스트를 하는 사람은 잘 못 고치기 때문에 100명 중에 90명은 잘 못 고쳐도 10명 정도는 고칠 수 있겠지만 이종훈 프로님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잘 치게 만드는 레슨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레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종훈 프로님이 레슨이 여러 개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레슨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근데 아까 말한 자기가 여기 이제 아까 틀어놓을 것 중에 핸드퍼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레슨을 보면은 저야 춤을 오래 춘 사람이고 골프도 지금은 저는 10년 동안 거의 투어 프로만큼 연습을 하고 또 막 도구도 엄청나게 많고 그나마 어느 정도 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레슨을 뭐 봅니까? 왜 봅니까? 자기 몸뚱아리도 이해가 안 되니까 레슨을 보잖아요. 자기 몸뚱아리가 이해가 잘 되고 도구를 잘 쓰고 골프를 잘하는데 레슨을 말라 봅니까? 그죠? 안 되니까 골프 레슨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해 능력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보고 고지고대로 따라 합니다. 그러면 자꾸 엉망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핸드퍼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이종훈 프로님의, 그리고 유명하시죠, 요즘에
굉장히 조회수도 많고 뭐 4.3만회, 3.5만회, 뭐 이렇게 6만회, 10만회, 9만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보고 열심히 따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 하는 건 좋지만 조금 이런 레슨이 나온 이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은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한 번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번역이 맞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해봤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에이 그래 봐 너는 라이선스 없는 게 틀렸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제 말을 듣고 막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 말을 듣고 따라 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또 자기가 생각했던 게 다른 견해로 인해서 자기 실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이 제가 한번 스윙을 오늘도 아마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좀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니까 1시간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레슨은 저는 그냥 보통 핸드퍼스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요 덕을 다뤄서 그냥 치는 스타일이고 이정훈 프로님은 어드레스 때 핸드퍼스트를 이렇게 하고 오픈 스탠스를 서시면서 약간 비슷하게 쳐볼게요.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하지만 비슷하게 쳐볼게요.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커핑을 하는데 이정훈 프로님 대부분 프로는 이렇게 이게 플랫하게 하니까 이렇게 오픈을 딱 이렇게 서가지고 플랫하게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딱 치죠. 네. 굉장히 간결합니다. 스윙이. 네. 비슷한가 모르겠네요. 오픈하고 뚱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딱 오픈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결하시죠. 그죠? 그럼 요 스윙이 이제 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선수 저는 이제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나름 이해가 있으니까 비슷하게 따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정훈 프로님의 새로운 영상들이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저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왜 대체 이런 스윙을 하느냐 대부분의 프로들은 어드레스도 똑바로 서고 따다다다 똑바로 서고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막 레깅하고 막 끌고 내려고 이런 걸 하는데 왜 이정훈 프로님은 오픈 스탠스로 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왜 프로님은 오픈 스탠스를 서세요 왜 핸드퍼스를 하세요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하는 이유 영상도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정훈 프로님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죠. 자 오늘 영상을 올리는 이유 자체가 요 영상을 보고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드라이버 탄도 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드라이버 탄도 올려서 비거리 연비 꽉 채워보세요 라는 영상에 여기서 이정훈 프로님이 굉장히 난해한 소리를 하네요. 드라이버를 찍어야 되는데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프로 그 PD 카메라 찍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 못 찍어야 되는데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보는 사람들도 그 단어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드라이버는 찍어 쳐야 되지만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리플을 이렇게 보면은 리플을 이렇게 막 와 찍어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뭐 하면서 뭐 드라이버를 찍어치니 걱정이 뭐 밑단 걱정이 사라졌어요. 드라이버도 찍어친다는 개념 신선하네요. 뭐 굉장히 또 이제 프로님들 유명 프로님들 이제 리플을 보면 찬사만 있죠, 그죠? 그러면 탄도가 낮아서 고민인데 뭐 이렇게 돌려보면서 연습해보고 있는데 연습한다는 건 드라이브를 찍어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드라이브를 기본적으로 찍어쳐라 이렇게 이제 레슨을 하시니까 그러면 샷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하면서 뭐 가슴에 와닿는 설명이다. 그러면 가슴에 와닿는 설명이라고 하면은 이 레슨을 자기가 다 이해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막 제일 정말 궁금한 게 해결됐네요. 뭐 영상도 너무 좋네요. 연습장 다녀와서 보고 있는데 끝까지 파고들어 찍어준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냥 전부 다 이 영상을 보고 전부 다 이제 드라이버를 찍어치기 시작할 겁니다. 찍어치면서 어떻게든 안 찍어쳐야 된다는 그 난해한 소리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수백 개의 리플이 달렸지만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좋은 영상. 자기가 뭔가 깨달음이 와서 잘 된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진짜 여기 리플을 단 사람과
지금 요 영상을 보고 오세요, 한번. 그러면은, 여기 제가 장담한데, 여기 이 영상, 이종훈 프로님의 드라이버를 찍어 치는데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설명처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제 견해하에 이종훈 프로님이 요런 견해로 요런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스윙이 요런 개념 요런 걸 해서 지금 드라이버를 자기는 찍어 치지만 안 찍히는 스윙을 한다. 그거를 제가 말하는 그런 견해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도. 지금 조회수가 지금 이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35,485회거든요. 근데 38,000 물론 뭐 봤던 사람이 또 보니까 요 중에 한 그냥 제대로 시청자라고 생각하면 한 5,000명이 봤다. 5,000명이 돌려봐가지고 34,000이다. 그러면은 한번 리플을 남겨주세요. 자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리플을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5,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설명으로 이해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누군가가 레슨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시행착오라든지 그 사람이 그런 동작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하는 말만 들으면은 정말 완전히 엉뚱하게 합니다. 지금 리플 당긴 사람들은 전부 다 드라이버 찍어 치려고 날릴 거예요. 막 이렇게 치는 겁니다. 찍어 치는데 찍히지 마라. 그러면 요렇게 당장에 요렇게 이해하거든요. 드라이버를 어떻게 이제 저런 레슨을 보면 어떻게 연습하냐면 뻔합니다. 그냥 찍어 치는데 찍히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안 찍혀야 되네, 퍼올려야 되네, 요런 식으로 합니다. 찍으면서 퍼올리네. 다 이렇게 할 거 뻔해요, 뻔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자마자 이종훈 프로님의 이 레슨은 굉장히 좋은 레슨이지만 이 레슨을 보는 이 35,000명의 그리고 찬사만 날린 리플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 뻔히 아니까 굉장히 저는 또 직업병상 답답한 마음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절대 레슨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레슨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핸드퍼스트하고 잘 치려면은 이종훈 프로, 저는 핸드퍼스트 안 하긴 한데 핸드퍼스트를 해야 될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치려면 이종훈 프로님 보고 따라 하면은 뭐 잘 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종훈 프로님이 자신이 저런 스윙을 만든 이유 자체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이 자신이 핸드퍼스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동작인데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처럼 잘 고쳐. 사실 필요는 과하게 핸드퍼스트를 하는 게 몸에 자, 자기는 과하게 핸드퍼스트를 하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체드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어릴 때 습관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 거 자체가 이 영상을 보면 이제 나와 있지만 옛날 채 기본적으로 7번 아이언이 요즘에는 32도예요. 대부분의 채를 사면, 여러분들이 채를 사면. 그리고 고급, 중상급 자체, 단조 포지드, 뭐, 미즈노에서도 JPX 뭐 900 돼 있는데, 그냥 900이 돼 있으면은 한 7번이 32도, 요 정도 돼 있는데, JPX 포지드, 요렇게 좀 상급 자체로 넘어가면 7번이 34도입니다. 그리고 제 채도 34도가 많아요. 여기 이제 홈마 머슬백 요것도 7번이 34도고, 제 싱글랭스 아이언도 7번이 34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종훈 프로님은 주니어 선수 출신 어릴 때부터 쳤죠. 어릴 때는 모든 채가 전부 다 34도예요. 근데 7번 가지고 34도로 멀리 날릴 수 있으면은 굳이 핸드퍼스트를 하고 막 굳이 안 쳐도 되는데 어릴 때 하잖아요. 어릴 땐 힘도 없고, 그리고 이종훈 프로님이 피지컬이 막 이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이 피지컬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은
저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피지컬이 안 좋은 건데 뭐 몇 번 설명했으니까 더 말 길어지는 거. 뭐 보기엔 좋아하지만 좀 피지컬 절대 안 좋아요. 피지컬이 좋으면 전 세계장 타대에 나갑니다. 어쨌든 같이 피지컬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을 늘려가지고 그 피지컬, 내가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스윙은 피지컬이 안 좋으면은 내가 이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늘려서 도구를 제대로 다뤄서 거리를 더 보내자라는 그런 스윙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종훈 프로님은 정말 너무 어릴 때 했으니까 손목 힘도 없고 한데, 남들은 어릴 때부터 피지컬이 또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들도 있거든요. 뭐 중학생인데 막 저보다 막 팔씨름도 잘하고 그런 애들은 거리를 뻥뻥 날리는데, 자기는 피지컬이 안 타고나니까 그 피지컬을 안 타고난 거를 어떻게 이제 상쇄시키느냐, 로프트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드레스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로프트가 34도인 7번 가지고 그냥 요렇게 놔도 손목으로 빡 찍으면서 거리를 보내는데, 자기는 손목 힘도 없고 여기 영상에 자기는 힘도 없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4도로 만들어지는 7번 아이언으로는 공이 너무 뜨고 안 나니까 이거를 어드레스 때 그냥 30도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28도로 이렇게 세워서 치면은 7번 아이언이 6번 아이언이나 5번 아이언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대로 멀리 간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릴 때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피지컬을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과하게 핸드퍼스트라는 게 몸에 배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요. 7번이 34도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7번이 32도짜리 30도짜리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어릴 때 습관이다. 그렇게 해서 핸드퍼스트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핸드퍼스트를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핸드퍼스트를 한 상태에서 이종훈 프로님만의 독특한 핸드퍼스트를 하고 나서 잘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종훈 프로님의 모든 레슨, 레슨 영상이 수십 개, 수백 개 있겠죠.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는 실제 레슨을 배우러 가도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이미 자신의 영상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없다라는 소리는, 자신이 핸드퍼스트를 하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세워서 친다. 그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든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시행착오, 어떻게 하면 대체 핸드퍼스트를 하고 공을 멀리 날아간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 온 자신의 스윙은, 그거는 진행 과정을 지금은 다 까먹겠죠. 지금은 자가 벌떡이라 스윙하는데 그 진행 과정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는 상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대부분의 레슨가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신은 나중에는 달인이 되면 까먹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시행착오, 자기가 만들어 온 과정을 모르고 학생들은 지금의 과정을 배우니까 이걸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래서 레슨가들의 설명은 지금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아닌 자기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고 그대로 학생들도 걸어온 길을 비슷하게 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은 레슨가예요. 어쨌든 이건 또 사실이지만, 자, 핸드퍼스를 과하기 때문에 배워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동작인데, 프로젝터 꺼졌네요. 잠깐만요. 갑자기 프로젝터 꺼졌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이종훈 프로님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저도 번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따라 해보시고 틀렸다 생각하면 저 무슨 개소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견해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해보시고 틀렸다 생각하면 쌩까생각 제 영상 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종훈 프로님이 왜 이런 스윙을 만들고
제가 아까 이정훈 프로님이 따라 한다 했을 때 그런 스윙도 했을 때도 뭐 공도 잘 날라고 했죠. 그런 스윙이 어떻게나 핸드 퍼스트를 하고도 어떻게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그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 정말 난해한 여러분들도 이거 들으면은 진짜 이 무슨 소리야. 자, 잘 보세요. 이정훈 프로님이 요 소리를 할 때 감정지 않아야 된다. 요 소리죠. 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찍어쳐야 돼. 근데 찍지 않아야 돼. 그죠? 물음표가 바바바바 있죠.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아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그죠? 드라이버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어퍼블로로 맞아야 된다. 찍어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찍어쳐야 돼. 드라이버는 찍어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찍어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또 근데 근데 찍지 않아야 된대. 이게 무슨 소리야?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아마추어 초보겠죠. 네, 그죠? 네,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PD는 뭐 골프를 아직 아마추어겠죠. 그러면 혼란스러운데 이러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라고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도 이제 이 부분을 레슨을 이제 많이 해봤겠죠. 찍어 쳐야 되는데 찍지 않아야 된다. 근데 아까 말한 레슨을 할 때 이제 이정훈 프로님도 마찬가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하지만 아마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쳐 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쉬운 동작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개념을 알면은 그래도 혼란스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옆에서 카메라 찍고 있는 아마추어 PD처럼. 자, 그래서 설명을 해요. 찍는데 찍지 않아야 된다. 찍는데 찍지 않아야 된다. 자, 더 자세하게 더 표현하면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감정은 찍으나 찍히면 안 돼요. 이 더 어려워지죠, 설명이. 이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저 어택인 거고 마이너스가 그러면 이제 트랙맨을 통해서 이게 어택 앵글이 플러스가 되면 이제 어퍼블로고 마이너스에 가면 찍은 그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시범을 보여요. 그치 찍어친 거죠. 근데 이게 찍었으나 찍히지 않아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할 때 영상에 이제 드라이브를 치는 거 보면 저는 분명 진짜 완전히 와이드 오픈으로 하죠. 와이드 오픈 스탠스로 빡 이렇게 서가지고 핸드 버스트를 빡 이렇게 하고 치시죠. 그러면은 자기는 분명 팔을 찍었는데 찍었어요. 팔을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퍼블로가 올라갈 거예요. 어택 앵글이 어퍼블로로 나올 거예요. 이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퍼블로로 나오죠? 이 느낌이 나요. 이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PD는 완전히 혼란이 막 미친 듯이 올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알려주는 게 영상이 없어요. 모든 영상에 이정훈 프로님이 이런 스윙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않는 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기 학생이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스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지, 그런 뭔가의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필수적인 그런 이해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유튜브에 이정훈 프로님의 레슨을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한 것들.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한 설명은 이게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냥 해보시면 돼요. 오르막일 때 약간 부담스러워. 그렇죠. 맞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 종합을 해보면은 이정훈 프로님은 자신의 스윙을 만든 것, 저렇게 이제 다른 프로는 다르게 오픈 스탠스를 서고 핸드 퍼스트를 과하게 치는 그 근본 원인은 자기가 치던 시절의 골프채는 거리가 안 나가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릴 때는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가 거리가 안 나가는 채를 들고 멀리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놓으면은 안 되니까 이렇게 세워서 치게 돼서 지금의 스윙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정훈 프로님의 이제 필드 요 스윙이거든요. 실제
필드 스윙에도 이렇게 이제 치는 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이정훈 프로님의 필드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런 동작이 나오는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정훈 프로님이 레깅이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서 올라가면은 살짝 손목이 요렇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긴 한데 요거는 레깅으로 떨어뜨려 손목을 써가지고 손목의 각도를 움직여서 일부러 움직이면서 레깅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손목이 이렇게 온 상태에서 몸통 회전을 하는데 중력 때문에 약간 떨어진다. 요런 개념이지 실제로 레깅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레깅을 안 하고 핸드 퍼스트를 하고 몸통 정말 바디턴으로 요렇게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레깅이 별로 없어요. 저는 레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레깅이 별로 없는 스타일인 이유 자체도 그런 것들도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정훈 프로님의 찍어 치는데 찍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정말 난해한 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할게요. 이정훈 프로님은 골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하향 타격으로 밑으로 땅을 내려 찍으면은 골프 헤드가 공을 밑을 파고 들면서 골프공이 백스핀을 뜨면서 위로 날아가는 그런 식의 스윙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식의 스윙을 하느냐? 제가 요즘 하는 거. 제가 요걸 안 했으면은 이것도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빠진 게 있지, 테니스. 이정훈 프로님은 테니스 탑스핀으로 쳐요. 남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전부 다 쥐어 박으면서 백스핀으로 밑을 파고들면서 백스핀을 하지만 이정훈 프로님은 탑스핀으로 칩니다. 그럼 이걸 듣자마자 또 개소리를 이 무슨 개소리냐? 이 골프에 탑스핀이 어딨냐? 전부 다 백스핀이지 무슨 탑스핀이냐? 그렇게 얘기할 건데 탑스핀 스윙으로 그냥 골프채를 들면은 골프채는 탑스핀이 안 걸리고 로프트가 누워있으면 거 저절로 백스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아까 이정훈 프로님이 어떤 소리를 했냐면 이 도구가 거리가 안 나가게 돼 있으니까 이 도구를 세워서 자기는 이 도구로 거리가 나는 방법으로 스윙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 이정훈 프로님이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냐, 여러분들이 이정훈 프로님을 보고 저런 식의 스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따라 한다고 오픈 스탠스 하겠죠. 핸드 퍼스트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빡 찍어 칩니다. 찍어 쳐요. 왜냐? 골프는 무조건 백스윙은 업, 내려오는 거는 다운스윙, 그리고 앞땅을 이렇게 강하게 파야지 디봇이 생긴다라고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면은 정말 탄도가 아예 안 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훈 프로님의 레슨을 보고 이정훈 프로님이 레슨을 하는데 아이언은 굉장히 거리가 잘 나는데 왜냐 아이언은 부악 로프트하고 묵 찍으면 7번이 막 170, 180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 힘만 좋으면.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프트가 서 있는 드라이버 우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찍어친다. 탄도가 바닥을 기어가요. 안 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언은 좋아졌는데 이정훈 프로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드라이버 탄도가 분명히 아이언은 좋아졌는데 프로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데 드라이버가 안 떠요. 그러니까 또 이정훈 프로님이 아까 말한 드라이버 탄도를 띄우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찍어쳤는데 찍어치지 마라. 자, 도구를,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프채란 도구가 똑바로 와서 똑바로 가면은 똑바로 날아간다는 그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합니다. 물론 도구를 잘 다루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빼고 그 골프를 잘하고 도구를 잘 다룬 사람은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고, 저는 이 골프를 못 치고 이 도구를 못 다루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대상은 1차원적인 생각인 이 골프채는 무조건 생겨져 있는 그대로 똑딱이, 여러분들이 똑딱이 할 때 막 이렇게 안 다루잖아요. 막 이렇게 똑딱이 안 하잖아요.
그냥 생겨져 있는 그대로 와서 생겨져 있는 지자면 공이 알아서 뜨잖아요. 왜냐? 로프트가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공이 똑딱이 하면 날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오로지 배우는 거는 이 똑딱이를 이렇게 하고 똑딱이를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냐? 그냥 똑딱이에서 몸만 배우는 거예요. 몸만 돌리는 걸 연락이 배웁니다. 1년, 2년, 5년, 10년, 30년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여러분들은 골프가 안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 도구는 똑바로 와서 똑바로만 되면은 공은 잘 날아간다는 1차원적인 생각밖에 해야 돼요. 헤드를 느껴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요렇게 하면 헤드 무게가 느껴지네? 무겁네. 요 정도만 알지. 이 헤드를 어떻게 다뤄야 헤드 무게가 느껴지고 릴리즈가 되고, 뭐 여기가 톤은 어떻고, 힐은 어떻고, 톤은 어떻게 쓰고, 힐은 어떻게 쓰고, 바운스는 어떻게 돼 있고, 여기가 뭐 임팩할 때 토가 내려가야 되네, 토가 들려야 되네, 힐이 내려가야 되네, 호젤이 돌아가야 돼.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골프가 안 되고 제 영상까지 보는 거잖아요. 1차원적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선수마다 전부 다 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선수나 레슨 프로들의 레슨을 이해하려면 그 레슨 프로가 이 도구를 어떻게 다루어서 대체 저런 스윙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 자기도 몸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야 자기도 그 레슨 프로처럼 도구를 이리저리 다루려고 하다가 보면 몸이 저절로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에 맞게 변형이 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탁구 칠 때 생각해봐요. 탁구채를 딱 들고 이 상태에서 탁구채를 여러분들은 탁구채를 변형을 시키면서 처음에 촘촘 하다가 탁구채를 이리저리 변형을 막 시키면서 그 다음에 몸을 쓰나요? 몸이 저절로 써지나요? 탁구채는 딱 똑바로 들고 몸으로 스매싱, 몸으로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골프가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모든 도구를 다루는 운동은 도구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 레슨 프로마다 각자만의 도구를 특이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걸 따라 하려고 해야 자기 몸이 그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훈 프로님도 레슨을 보고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종훈 프로님이 핸드 퍼스트를 하는 이유, 그런 1차원적인 얘기는 했지만 핸드 퍼스트를 하고 나서 이 도구를 대체 어떻게 다뤄서 저렇게 잘 치는지에 대한 영상은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따라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7번 아이는 거리가 막 나가는데 탄도가 안 뜨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다루는데 잘 보세요. 아까 말한 탑스핀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공을 띄우면은 잘 보세요. 이 헤드가 땅을 이렇게 땅 찍으면은 공이 뽕 뜬다. 이렇게 아까 말한 1차원적인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요새 테니스 가지고 요걸로 연습하거든요. 테니스는 기본적으로 테니스도 백스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할 때 딱 이렇게 슬라이스 커팅할 때 이렇게 딱 갖추고 백스핀으로 이렇게 하면서 커팅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깎으면서 이렇게 백스핀도 먹긴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테니스는 이렇게 와서 탑스핀으로 이렇게 가면은 공이 뜨는 성질에서 탑스핀이 걸리면서 깔아앉는 성질로 내려가요. 그래서 탑스핀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이종훈 프로님은 골프채를 이렇게 아니면은 요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요렇게 다루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종훈 프로님 따라 했다 그랬잖아요. 자, 똑같이 쳐볼게요. 잘 보세요. 자, 와서 이 도구를 떨어뜨려서 올려치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그 탑스핀 도구 중에 여기 공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주문해놨는데 그거 올 건데 요렇게 공을 요렇게 살살살살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탑스핀 걸라고. 그래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탑스핀을 올려치면서 이런 식의 치거든요. 테니스 하는 사람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똑같이 쳐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찍으면은 공이 떠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골프의 탑스핀이 어디 있냐?
무조건 백스핀이지. 뭔 개소리냐 하겠지만, 방금 똑같이 이게 로프트가 누워있는 골프 클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골프채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데, 그거를 내가 탑스핀, 테니스처럼 탑스핀을 탕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올리면 돼요. 이렇게. 탑스핀이죠, 탑스핀. 그럼 쳐볼게요. 그래도 공은 날아갑니다. 요 타법이에요, 이정훈 프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랑,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들이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랑 이정훈 프로님이랑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요런 도구가 있으면 이해도가 편합니다. 어디 갔지? 여러분들은 로프트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클럽밖에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로프트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골프 클럽이 이렇게 누워있는 로프트지, 플러스 로프트지, 마이너스 로프트는 골프 클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되면 공이 아예 안 떠요.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똑바로죠. 90도입니다. 요 P로 나오면 90도가 딱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프채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 요것도 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골프채의 로프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은, 여기 있는 골프채의 밑에 로프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조절하고 그 다음에 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밑에 부분, 여기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 이렇게 서 있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밑에 여기 바운스 있는. 왜냐면 골프채의 타점은 요 중간이나 위쪽이 아닙니다. 제일 밑에 쪽 여기잖아요. 골프채, 특히 아이언의 타점은 여기 밑에, 중간의 밑에 부분이 타점이고, 특히 여러분들은 아이언을 찍어 쳐라, 다운블로어야, 끌고 내려와라. 항상 다운이라는 이미지, 다운스윙은 무조건 이 헤드는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항상 내려오는 거는 여기 있는 밑에 부분, 밑에 있는 중심을 밑으로 내려요. 이런 식으로. 이 1차원적인 동작밖에 못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어치는 거는 요 밑바닥으로 땅을 빵 찍으면은 공이 뽕 뜨고, 그거를 다운블로나 찍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찍어 쳐야 되는데 찍히진 않아야 된다는 스윙을 절대 못 만들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걸 못하면. 왜냐면은, 잘 보세요. 밑에 부분은 절대 찍히는 거와 올라가는 걸 동시에 못합니다. 밑에 부분을 잡고 스윙을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박히거나, 아니면 처음 때부터 이렇게 퍼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갑자기 궤도를 바꿔가지고 위로 퍼올린다,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찍어치거나 퍼올리거나. 그래서 찍어치는 다운블로와 퍼올리는 어퍼블로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이정훈 프로님은 골프채를 어디를 다루냐면, 여기 밑에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위에를 다뤄요. 로프트가 같이 변화를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은 밑에를 잡고 돌린다. 요거를 이제 아무한테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갖고 밑에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로프트 자기 세팅하면은 여기 밑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로프트 맞췄네? 그럼 여기 밑에 막 찍잖아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도, 물론 이정훈 프로님도 맞출 때는 이렇게 하지만, 이정훈 프로님이 실제 자기가 스윙을 할 때는 위에, 아까 말했잖아요. 로프트, 저 이제 핸드퍼스트 하는 이유면 34도인 그 7번의 아이언으로 22도가 나와야지 제일 최적화된 7번의 탄도다. 그러면 34도인 로프트를
어드레스 때는 한 30도로 세워둔 상태에서 그걸 또 22도로 더 세워서 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서 로프트를 이거 변경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변경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변경이 안 되죠. 왜냐면 밑에만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이게 스윙하면서 밑에만 이렇게 올리거나 밑에 찍으면서 이게 변경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그게 가능한 게 위에 있는 여기 탑 라인 있죠. 위에 라인을 이렇게 로프트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탑스핀 스윙으로 찍어 치는데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다운블로와 어퍼블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스윙이에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아까 이정훈 프로님 레슨할 때 팔은 분명히 드라이버 스윙할 때 완전히 오픈 스탠스를 서고 자기는 분명히 팔을 내렸다, 찍었다. 팔을 내린다는 거 확 찍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트라이밍에서 어퍼블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자기 느낌에 찍힌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로프트를 위에 부분 있죠. 누워있는 로프트를 위에 부분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서 이 위에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 클럽은 내려오니까 이게 서지면서도 찍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밑에 부분을 잡고 로프트를 세우면 마찬가지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데 위에 부분을 로프트를 세우면서 가면 이게 찍혀 내려오지만 위에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탱탱볼처럼 공을 던지면 땅에 닿자마자 바로 위로 튀어 오르잖아요. 위에 부분을 잡으면은 찍히지만 이 위에 부분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쳐올리는 스윙, 어퍼블로와 다운블로를 정확하게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골프채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골프채를 1차원적인 똑바로 뺐다 똑바로 밖에 치는 걸 모르니까 여기서 골프채를 전부 다 이걸 면을 나눠가지고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네,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네,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네, 호젤은 어떻게 써야 되네, 페이스 앞부분은 어떻게, 무게를 어떻게 써야 되네,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네, 이런 거 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골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세밀한 부분을 알아야지 아까 말한 도구를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을 도구를 골프채는 이렇게 딱 똑바로 놓으니까 이게 안 돼요. 잘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테니스는 잘 보세요. 테니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면은 이런 도구를 이렇게 다루는 이런 방법을 모르고 그냥 공이 날라오면 똑바로 이렇게 쳐요. 그냥 딱 잡은 상태에서 똑바로 치죠. 똑바로 치고 초보죠. 근데 테니스는 배우면 배울수록 요걸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탑스핀으로 이런 식으로 도구를 다루는 걸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테니스는 아까 말한 저절로 이제 도구를 처음에는 1차원 골프채처럼 1차원적으로 다뤘는데 나중에는 여기 있는 원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기 있는 부분, 아랫부분, 여기 부분을 다 따로 씁니다. 여기 부분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위에 부분 잡고 있는 위에 라인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밑에 밑에를 잡고 그러니까 골프채는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테니스채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를 돌려야 될 때가 있고 밑에를 돌려야 될 때가 있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기가 또 돌아가야 될 때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탑스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도 아직 테니스를 전 독학이고 테니스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마 테니스도 독학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골프채를 다루는 게 테니스랑 정말 비슷해서 테니스를 몰라도 제가 골프채를 다루는 느낌으로 테니스는 이제 설명을 하면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테니스를 보면은 이 상태에서 잡은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서 이렇게 선수들은 이렇게 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다 똑바로 들고 있다 싶으면 선수들은 뺄 때 이렇게 뺍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테니스채를 어디를 다뤄야 되냐면 뺄 때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뒤로 나오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올립니다. 여기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준비를 하고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바로 때리면은 탑스핀이 안 걸리고 바닥에 깔리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 오면서 살짝 이렇게 다시 세워야 돼요. 완전히 이 밑에 거를 위로 올려서 바닥으로 깐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 있는 부분만 잡아 올리면 이렇게 되지만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될 때는 여기 부분은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여기 부분은 뒤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부분은 앞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기 부분은 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뭔가 뭐 테니스로 레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면서 뒤에 처진 상태에서 앞에 타점이 테니스는 앞에 있거든요. 앞에 치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탑스핀으로 탁 요렇게 하면서 뭐 또 스핀을 요렇게 걸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옆으로 치는 것도 있고 하던데 어쨌든 여기 면을 이렇게 요렇게 다루고 요렇게 다루고 어떻게든 나눠서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까 말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밑에 부분만 땅에 찍으면 다운블러라 생각하는데 이종훈 프로님이 이 윗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잘 보세요. 제가 스윙을 이제 천천히 해드릴게요. 찍어 치는데 찍히지 않아야 된다. 어드레스를 하면 핸드퍼스트가 돼 있죠. 그러면은 핸드퍼스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핸드퍼스트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부분을 앞으로 세워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요 바닥 부분,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근데 이종훈 프로님은 핸드퍼스트를 하거나 스윙을 할 때 자꾸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자꾸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윙을 만들면은 핸드퍼스트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이 상태에서 찍어 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찍어 친다라는 게 로프트가 세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찍어 친다라고 생각하면 잡고 있는 아까 말한 요 끝에 제일 공을 맞춰야 되는 요 날 부분을 땅으로 직행을 해요. 그러면은 찍히는 것밖에 없죠. 근데 또 이종훈 프로님이 찍어 쳐야 되는데 찍히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로 빡 찍었는데 또 찍히지는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퍼올리는 거예요. 밑에 부분에 날을 사용하면 아까 말한 찍어 치는 다운블러와 어퍼블러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핸드퍼스트 안 해도 돼요. 근데 핸드퍼스트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딱 한 상태에서 내려올 때 잘 보세요. 로프트로 찍어 치면은 여기 있는 위에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날 밑에 부분이 아니고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이 공 쪽으로 밑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밑으로. 여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을 맞추는 스윗스팟 아래쪽, 여기로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이종훈 프로님은 자기가 분명히 팔을 내린다는 동작은 팔로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위에 부분을 내려도 찍으러 내려오거든요. 근데 찍으러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 있는 부분으로 탑스핀을 걸면 돼요. 그러면은 다운블로와 어택 앵글이 어퍼블로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런 식으로 쳐. 와가지고 내가 로프트를 찍어 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 윗부분을 사용해서 찍어 치지만 탑스핀을 거는 거예요. 찍어 치지만 탑스핀을. 그러면은 찍히는 느낌, 팔을 내리는 느낌과 동시에 내리면서도 어퍼블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어야 되지만, 찍어 쳐야 되지만 찍히진 않아야 된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한 설명이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종훈 프로님은 테니스 치면 잘할 것 같아요. 탑스핀을 이미 아니까. 근데 이종훈 프로님도 완전하게 테니스를 치면서 이렇게 레깅하고 탑스핀을 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종훈 프로님도 레깅이 잘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명이 굉장히 뭐 또 난해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운블러라든지 찍어친다라는 걸 요 아랫부분으로 하고, 이정훈 프로님은 찍어친다는 걸 요 윗부분으로 해요. 그리고 이걸로 팔로 찍지만 몸으로 들어 올려요. 팔로 찍지만 몸으로 들어 올려요. 탑스핀. 그래서 똑딱이 정도로 해도 여러분들은 밑에 부분이 그냥 왔다가 가면은 그냥 공은 날아간다. 1차원적인 똑딱이. 그리고 이제 다운블로 찍어 쳐야 되네. 그러면 바닥에 붙어 있는 여기 날로 밑으로 이렇게 땅 찍어 치죠. 그러면은 또 1차원적인 그냥 내려 찍는다. 근데 또 탄도가 안 뜨네. 그러면 또 탄도가 안 뜨니까 밑에 있는 날로 이걸 퍼올리려고 해요. 또 1차원적인 그냥 퍼올리는 거. 1차원적인 골프를 도구를 다루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딱이를 해도 잘 보세요. 똑딱이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정훈 프로님은 저랑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동작 중에 빠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 프로님은 딱 핸드퍼스를 세워두고 여기 윗부분만 그냥 내려오면서 이렇게 탑스핀을 걸면 돼요. 탑스핀. 그러면 제가 똑딱이로 해드릴게요. 핸드퍼스를 누르고 제일 윗상단 여기 있는 날로 여기로 탑스핀을 걸면 돼요. 그럼 공은 어차피 로프트는 누워있기 때문에 백스핀이면 합니다. 이게 이종훈 프로님의 그냥 스윙이에요. 스윙. 핸드포스트 하고 요 부분으로 탑스핀. 요거를 알면은 물론 이것도 테니스를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고, 테니스를 모르고 손목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이론은 알더라도 이걸 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테니스를 친 사람들은 이종훈 프로님 봤을 때 저게 탑스핀 스윙이다.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까 말한 그런 과정, 핸드퍼스트를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과정은 설명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스윙을 만드는 그런 스윙 과정과 지금의 내가 어떤 식의 스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위에 날로 탑스핀만 걸 수 있으면은 그냥 이정훈 프로님의 찍었는데 찍지는 않아야 된다. 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탑스핀 스윙이에요. 탑스핀 스윙. 제가 그래서 정말 그냥 요거 기본적으로 레깅이 이종훈 프로님이 또 레깅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테니스는 요 상태를 놓고 아까 말했죠.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거를 눕혔다가 다시 세워요. 그래서 세웠다가 눕혔다가 다시 세우는 과정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테니스 하면 뭐 페더러죠.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정말 이해하려면 어디 갔지? 페더러 있죠? 자, 잡고 있을 때는 뭐 이것도 그립에 따라 다릅니다. 웨스턴 그립, 뭐 이스턴 그립 뭐 하면서 요렇게 잡는 선수가 있고 요렇게 잡는 선수가 있는데, 약간 페더는 약간 요렇게 잡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렇게 그냥 편안하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라켓을 빼면서 약간 요쪽을 약간 들어 올리면서, 그러니까 라켓의 이 4군데 부분을 전부 다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들어 올리면서 요쪽 날 있죠? 요쪽 날이 살짝 뒤로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완전히
이 골프채는 바닥을 봅니다. 골프채, 테니스 라켓은 바닥을 봐요. 그럼 이렇게 바닥을 보잖아요, 바닥을. 이 상태에서 바닥을 보는데 그냥 바로 때린다. 그러면 바로 앞에 깔려요. 공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레깅, 테니스의 레깅이 여기서 또 레깅을 잘못 이해하는 게 공을 칠 때 이걸 손목을 이렇게 꺾는 걸 레깅이라고 하는데 이 채가 뒤로 아까 말한 테니스의 레깅은 여기 밑부분은 앞으로 가지만 여기 이 부분을 뒤로 왜냐면 이렇게 바로 때리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세워놔야 이게 바닥에 빨리려고 하는 골프채의 모양을 뒤로 세워놔야 띄우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띄우는 상태가 이걸 뒤로 빼는 게 이게 레깅이에요. 뒤로 빼면서 다시 이거를 칠 때는 띄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핀을 다시 탑스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레깅을 뒤쪽 여기 이 부분이 뒤로 가죠. 그러면은 이게 상향 타격을 해요. 그러면서 딱 맞을 때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잘 보세요. 그냥 그대로 치는 선수가 있어요. 이 그립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와서 세우면서 그대로 그냥 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건 그립에 따라 달라요. 근데 페더러는 그냥 칠 때가 있습니다. 공이 위에서 올 때는 그냥 치는데 정확하게 올 때는 딱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치면 뒤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공이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그 뜨는 성질을 마지막 임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위에 부분 나를 이걸 세우면서 다시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탑스핀을 이렇게 걸거든요. 탑스핀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그래서 저도 요즘에 탑스핀 스윙으로 칩니다. 그 로프트를 세우는 방법 자체가 요 탑스핀으로 세우면 진짜 쉽게 세울 수 있거든요. 안 찍어 쳐도. 요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보면은 페더러는 굉장히 여기서 순간적으로 골프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레깅이 엄청나게 생기죠. 손목이 이렇게 뒤로 처지면서 레깅이 엄청나게 생기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이정훈 프로님은 레깅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또 이정훈 프로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스윙을 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왜 레깅이 안 생기는지, 분명히 탑스핀을 거는 스윙이면은 레깅을 해야지 이게 탑스핀을 걸 수가 있는데 테니스처럼 왜 레깅이 안 되는지, 그게 바로 핸드 퍼스트를 하고 치기 때문에. 같은 탑스핀을 걸어도 잘 보세요. 같은 스윙을 해도 저는 레깅이 많이 생깁니다. 똑같은 탑스핀을 걸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핸드 퍼스트를 안 하고 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탑스핀을 건다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 탑스핀을 걸면서 치면 공이 너무 떠요. 그래서 아까 이정훈 프로님도 공이 7번 아니면 34번이니까 너무 뜬다라고 하니까 그 뜨는 공을 낮추고 거리를 보내는 방법의 선택이 저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저는 어드레스를 고치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채를 이 상태에서 세우면서 그러면은 레깅이 만들어지면서 테니스에 레깅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를 탑스핀으로 올려치면은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이런 동작을 하려면은 이런 동작 자체가 이 로프트를 세우는, 특히 여기 바닥이 아닌 여기 윗부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미리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세워놨으니까 바로 탑스핀만 걸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스윙이라도 핸드 퍼스트를 안 하는 상태에서 탑스핀을 걸면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옵니다. 이런 식. 어이씨, 대강 제대로 칠게요. 대강 칠 때 제가 이상하게 쳐요.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채를 탑스핀을 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세우면서 탑스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화면에서 보면
화면에서 보면 여기서 레깅이 이렇게 생기죠. 채가 흐느적거리는 이게 레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립을 공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 로프트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도구를 다루는 과정이에요. 도구를 그립만 공쪽으로 끌고 내려오고 뭐 몸만 그냥 지면 발력을 하고 나는 생기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으니까 세워야지. 레깅.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드레스가 헤페이스가 누워 있는 상태니까 요 기술을 써야 탑스핀을 거는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정훈 프로님은 이거를 생략을 하고 특히 저는 성인 때부터 시작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도구를 잘 다루려고 오만 도구에 대해서 도구도 수백 개 사고 막 피팅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도구를 잘 다루고 공부를 하겠고 기본적으로 성인들은 손목을 그래도 잘 다루잖아요. 저는 뭐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은 손목을 못 다룬단 말이에요. 그게 손목을 못 다루는 상태에서 어린 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세워두고 그냥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하느냐. 세워두고 쳤는데 분명히 이정훈 프로님이 7번 아이언은 멀리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가 깔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일반 아마추어들은 드라이버가 깔리면은 아까 말한 밑에 부분만 사용하니까 이걸 또 어떻게든 드라이버를 퍼올리려고 하는데 이정훈 프로님이 이런 스윙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여기를 이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정훈 프로님은 자기만의 이 발견한 방법, 발달한 방법 자체가 여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치면은 여기 있는 부분으로 쳐올리면, 그러니까 퍼올린다와 쳐올린다는 달라요. 퍼올린다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올리면 퍼올리고 이걸 스쿠핑이라고 합니다. 근데 쳐올린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여기 있는 위에 부분으로 쳐서 이 공과 같이 함께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작 자체가 다릅니다. 퍼올린다. 공을 2개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스쿠핑이 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스쿠핑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밑에 부분으로 쳐서 그래요. 공을 띄우려고 하고. 그래서 스쿠핑은 밑에 부분으로 퍼올리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가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공으로 탑스핀을 건다라고 생각하면은 포즈가 이런 식으로 하는 쳐 올리는 거. 쳐서 올리는 거. 탑스핀으로. 이게 이정훈 프로님의 시크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정훈 프로님이 이거를 설명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설명이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테니스를 배우러 갔어요. 탑스핀을 조금만 연습하면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깅이 없는 이유 자체도 이정훈 프로님도 그래도 90년대 뭐 골프를 시작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미 90년대는 골프 볼이 너무 잘 나가게 반발력이 너무 좋아요. 자기는 도구 자체가 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선택 방법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정훈 프로님이 어릴 때도 골프공의 반발력은 너무 좋아요. 옛날 시절 골프공은 지금 우레탄에 이렇게 피스를 해가지고 공이 반발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옛날 시절 골프공이 저런 우레탄에 저런 우리가 아는 공이 아닌 안에다 막 날개 깃털을 집어넣고 막 그렇게 가죽으로 감싸고 이런 공은 반발력이 진짜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훈 프로님 자체도 공의 도구 로프트는 누워있을지언정 공은 반발력이 너무 좋은 공을 쓰니까 이렇게 기술을 쓰지 않아도 그냥 핸드 퍼스트를 하고 쳐올릴 수만 있으면은 공이 멀리 나가는 그런 반발력이 있는 공을 쓰는 시대 때 골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 시대는 골프공 자체에 반발력이 없으니까 기술을 써야 돼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테니스도
탁구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로프트를 세워두고 요렇게 약간 세워두고 몸으로 그냥 치는 파워와 이 도구를 다뤄서 이렇게 치는 파워는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도구를 다뤄서 하는 거는.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했죠. 선수들이 만약에 세워놓고 몸만 치는 게 더 파워가 있으면 선수들이 이런 동작, 방금 페더러처럼 이렇게 이런 동작 할 필요 없거든요. 세워놓고 바로 몸을 때리면 되는데 파워가 안 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정훈 프로님보다 훨씬 더 예전 시대 사람들이, 특히 배노건은 공에 반발력이 없는 깃털 가죽공 요런 식의, 그리고 드라이버도 나무 샤프트에 막 그런 걸로 쓰니까 반발력이 없는 시대에 쓰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옛날 시대에 비슷한 스윙을 하는 배노건은 이렇게 레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레깅을 하면서 끌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저체가 땅을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양손 잘 보세요. 양손이 이렇게 위로 싹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허리가 뒤집으면서 이렇게 하죠. 이게 탑스핀 거는 동작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C자 스윙, 탑스핀 이렇게 만약에 탑스핀을 건다 생각 찍어치면 C자가 절대 안 나옵니다. 탑스핀을 걸어야지 이렇게 C자가 나와요. 옛날 사람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이렇게 레깅을 하는 게 필수인데, 이런 기술을 안 써도 공이 잘 나가는 시대에 단지 그냥 로프트 때문에 거리를 더 보내기 위해서 핸드퍼스트라는 그런 어드레스를 잡고 치는 탑스핀을 거는 스윙이 이정훈 프로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정훈 프로님이 훨씬 더 3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만약에 그때 이제 40년 전 골프를 했으면은 아마 레깅을 안 하면 또 거리가 안 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통해서 잘 보세요.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정훈 프로님의 습관적인 동작을 잘 보세요. 사람의 모든 레슨이나 이런 거는 말로 하는 레슨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막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가 아닌, 지식을 전달하는 와중에 프로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안에 레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걸로 알아들으면 절대 안 돼요. 프로들이 말을 하면서는 자기는 말을 신경을 쓰는데 동작을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근데 말을 하면서 동작을 신경을 못 쓰는데 자꾸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게 있거든요. 반복 동작. 그게 진짜 자기만의 스윙을, 자기만의 몸 동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이고,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동작에서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몸 동작을 받아들일 수 있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절대 말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방금 이제 탑스핀을 거는 스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레슨들을 보면은 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다른 레슨들을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목이 다운블로우만 잘한다면 70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방금 제가 알려드린 요렇게 탑스핀을 거는 방향을 모르고서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클릭하기도 전에 또 이미 고정관념으로 어떤 동작을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하고 그 동작을 바탕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운블로 위에 하향 타기야. 상향. 여기로 밑으로 다운 찍어쳐요. 다운블로 이렇게 개념하잖아요. 여러분 다운블로 이렇게 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엉뚱한 동작으로 이미 고정관념으로 머릿속에 세뇌된 걸로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이정훈 프로님이 어떤 설명을 하든 어떤 설명을 하고 저 스윙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스윙인지 이해도 못하고 자기만으로 다운블로 무조건 찍어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틀린 방식으로 이해를. 잘 보세요. 볼을 치다가 보면은 치다 보면 이 볼이 여기에
찰싹하고 붙는 느낌이 나요. 찰싹하고 붙는 느낌이 나요라고 하거든요. 저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찰싹하고 붙는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찍어치면서 뭔가 임팩이 잘 들어가고 특히 부드러운 단조 아이언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감이 좋기 때문에 볼이 찰싹하고 달라붙는 느낌을 그게 임팩할 때 뭔가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느낌이랑 실제 찰싹하고 붙는 느낌이랑 다릅니다. 잘 보세요. 찍어 쳐볼게요. 여기를 찍어 칠게요. 안 달라붙죠, 그죠? 안 달라붙습니다. 아무리 잘 쳐도 안 달라붙어요. 근데 이게 내려오는 동시에 탑스핀을 걸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에 찰싹 달라붙어요. 찰싹. 달라붙죠? 그죠? 왜냐? 탑스핀, 백스핀으로 위에서 내려 찍으면은 깎이기만 깎이고 과일을 이렇게 깎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여기 있는 면 부분이 공 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채라고 하더라도 탑스핀 방향으로 치면은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나요. 저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범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찰싹하고 달라붙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그냥 다운블로 하면서 정말 정타에 잘 맞추면은 찰싹하는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정웅 프로님은 여기 위에 부분으로 탑스핀을 걸면서 치기 때문에 하향 타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위로 이렇게 골프공과 뭔가 만나기 때문에 내려오고 있지만 내려와서 빡 깎이면서 뭔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닌 내려오고 있지만 상향 타격으로 공과 만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찰싹하고 자기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런 스윙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향 타격은 하지만 탑스핀을 걸면 찰싹 하고 달라붙습니다. 페이스. 이걸 모르고서 저거를 하면은 다운블로 찍어친다.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두 개 있거든요. 일단 저희 매트를 보면 다 들릴 정도로 찍어쳤어요. 아, 눌러치는 걸 요새 그렇지, 우리 요새 트렌드에 눌러치는 거고 이런 레슨을 옛날 보면은 사람들 다 찍어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렇죠. 이거는 슬링거 쪽 아래 화면 보면 거죠. 자, 그렇죠. 무거워 한 번 더 찍을게요. 잘 찍. 근데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쑥 들어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들은 찍어치기 하면 정말 찍히는 것밖에 안 느낌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정훈 프로님은 항상 쑥 올라가요. 찍혀 들어갔어요. 봐봐요. 일정도 나오죠. 저도 트랙맨이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플라이트 스코프가 있거든요. 똑같은 기계가. 근데 지금 공간이 안 나와서 그냥 썩히고 있는데 저도 저렇게 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손으로 분명 나는 내려쳤는데 내리쳤는데 어테잉을 잘 나오지 않았어. 이건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저는 그냥 여기서 팔만 들었다가 내릴게요. 근데 팔이 싹 올라가죠. 어테잉을 몇 나오지? 이 눌 찰싹 느낌이 나요. 여기서 볼을 치다 보면 이 볼이 잘 보세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해요. 요 설명을 하면서 이게 찰싹하고 붙는 느낌. 찰싹하고 달라붙죠. 그러면서 방향이랑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오른발에 두고 볼을 그대로 내려쳐.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무의식적인 동작보다 요걸 레슨하는 거. 요게 이제 잘 보세요. 이 다운블로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이정문 프로님이 다운블로를 잘하고 여기 78을 칠 수 있으면은 볼을 오른쪽에 두고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찰싹하고 붙는 느낌이 나요. 방향이랑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볼을 오른발에 두고 오른발에 두고 볼을 그대로 내려쳐. 그대로 내려쳐봐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냐? 오른발을 두고 내려치죠. 이런 된장을 제가
열심히 떠들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지도 모르고 한 30분을 더 떠들었네요. 근데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보니까 뭐 어디 찍다가 끊겼던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더 길어지면 어차피 뭐 이론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찰싹 달라붙는 그 느낌 이제 그걸 하다가 끊겼던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절대 아무리 임팩이 좋아도 절대 이 공과 헤드는 찰싹 못 달라붙습니다. 네. 근데 찰싹 붙는 거는 아까 말했 탑스핀을 거는 거라고 했죠. 하향 타격은 하지만 탑스핀을 치면은 탑스핀은 이렇게 누워있는 채도 이렇게 탑스핀을 건다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요.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은 하향 타격이지만 여기 있는 돌로 탑스핀을 치니까 찰싹 달라붙으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이론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정훈 프로님 같이 심플한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 테니스를 배우러 가세요. 테니스를 배우러 가서 양손 가지고 이렇게 탑스핀을 거는 그거를 배워서 골프채를 들고 그대로 탑스핀을 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말은 길었고 이론은 다 했으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모든 채로 전부 다. 그리고 제 스윙이 아니니까 뭐 공은 이상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탑스핀을 걸면 처음에는 탑볼이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제 스윙이 아닌데 그래도 좀 따라 해보는 스윙으로 탑스핀으로 그냥 몇 개 쳐볼게요. 그냥 여기 지금 시범이었어요. 자, 피칭이에요. 핸드퍼스트라고 오픈 스탠스한테 탑스핀.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죠. 레깅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거리가 안 나가는 게 아니고 거리는 다 나갑니다. 왜냐? 반발력이 골프공이 요새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5번 아이언입니다. 마찬가지 오픈한 상태에서 탑스핀을 딱 걸면 뭐 공은 또 찰싹하고 쫀득하게 맞거든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제 스윙이 아니니까 제대로 잘 신경 쓰고 쳐볼게요. 제가 신경 쓰고 안 치고 다시 탑스핀. 요건 잘 맞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공 깨졌네. 공 깨졌. 잘 맞았는데 진짜 잘 맞았는데 공 깨졌네. 5번 아이언. 그리고 뭐 우드죠. 모든 채를 다 똑같이 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드입니다. 여기 몇 번 우드? 5번 우드네요. 다시 오픈해놓고 탑스핀 이렇게. 탑스핀. 찍어 치는 거 아닙니다. 찍어 쳐야 되는데 찍히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찍어 치는데 퍼울이라는 소리가 아니 그냥 탑스핀 스윙을 하는. 오픈해서 다시 탑스핀. 스윙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본능적으로 이 플랫하게 보호를 안 하니까 약간 오버 더 탑으로 보호하고 해볼까요? 그럼 더 이상한데 저는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대로 몸으로 이렇게 팔은 찍지만 몸으로 올려치는 탑스핀 보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뭐 저는 티가 없지만 티 없어도 됩니다. 땅에 있는 것도 이렇게 탑스피드로 치면은 오픈의 상태에서 탑스피드 이렇게 어느 정도 탄도를 띄울 수 있어요. 제 스윙이 아니니까 이게 보호, 저는 보호하면 이게 스윙이 완전 꼬여가지고 보호를 신경 쓰니까 이게 잘 안 돼. 다시 보호하고 확실히 보호하면 돼. 뒷땅난 보호 안 하고 해볼게. 그냥 제 스윙으로 그냥 탑스핀만 걸어볼게. 오픈한 상태에서 탑스핀. 그러면 탄도가 뜨죠? 제 스윙입니다. 근데 탑스핀을 거는 방식은 똑같아요. 보호를 하고 거나 뭐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퍼스트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저랑 이정훈 프로님이 똑같은 스윙에 똑같은 탑스핀을 해도 이정훈 프로님은 미리 세워두니까 이렇게 클럽 로프트를 세우는 기술 없이 그냥 요 윗단단으로 그냥 요렇게 탑스핀만 걸어주면은 공은 그래도 멀리 나가고 몸통 회전 좋고 지면 발령만 잘 사용하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세워두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가 세워두는 걸 싫어하는 것 자체는 뭔가 예전에 저가 춤을 출 때는 처음에 막 공연을 혼자서 할 때는 막 포즈를 빡 잡고 준비 자세 막 잡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17년 추니까 그런 거에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연 틀어주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 환호를 하면 그냥 편안하게 있고, 그냥 DJ 음악 틀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음악 틀면 그냥 음악 듣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빡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거든요. 그게 편해요. 한 춤을 오래 추고, 저도 춤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인으로 통하는 상태에서 달인이 되다가 보면은 옛날에는 멋있기 위해서 특정한 자세를 잡고 막 이렇게 자세 연습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정말 춤을 오래 추면 정말 편안한 자세, 그게 좋거든요. 그게 무술에서는 좀 자연체, 뭔가 무술도 처음에 가득 딱 하고 뭐 이렇게 자세를 빡 잡아야 되는데, 고수면 고수처럼 편안하게 있잖아요. 자연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편해서 저는 골프를 해도 뭔가 특정하게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뭔가 이걸 잘 쳐야지, 아니면 내 자세를 잡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춤에 음악 기다리는 걸 편안한 것처럼 어드레스도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도구를 다루는 기술로 그냥 도구를 다뤄야지.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몸을 다루는, 17년 동안 연습한 몸을 다루는 기술로 그냥 몸을 이렇게 다뤄야지. 뭐 이렇게 다뤄야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자세를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준비 자세는 편안하게 잡고 내 기술을 쓰자.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오픈하네. 이게 습관이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제 스윙을 하면은 레깅이 많을 수 있는 이유가, 누워있고 특정한 자세를 안 잡으니까 이 상태에서 로프트를 세우고 탑스핀을 걸면 이렇게 레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탑스핀을 걸면 아까 말한 이정훈 프로님은 레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탑스핀을 걸면 레깅을 이렇게 해줘야 똑같은 스윙을 할 수 있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은 도구를 다루기보다는 도구의 자세를 만들어두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구를 잘 다루지만 도구를 미리 지정해두고 힘으로 갈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립이 나눠요. 뉴트럴 그립 있고, 내추럴 그립 있고, 이스턴 그립 있고, 뭐 웨스턴 그립 있고, 도구를 잘 다루는 그립이냐, 아니면은 도구는 별로 힘으로 때리는 그립이냐, 그게 또 나뉘거든요. 골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은 도구를 막 다루기보다는 도구의 생김새를 강하게 만들어 두고 몸을 이용하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나는 편안한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 이 도구를 잘 다룰까를 생각한다, 그런 스윙. 근데 탑스핀을 거는 거는 똑같다, 스윙은 똑같다,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탑스핀 스윙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정훈 프로님의 레슨을 보고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따라하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테니스 레슨 한 번이라도 들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가서 포핸드 탑스핀을 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알려줄 겁니다. 그걸 그대로 골프채를 잡고 탑스핀을 이렇게 걸면은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한 프로들의 레슨은 다 좋아요. 근데 좋아봤자 아마추어들이 그걸 듣고 엉뚱하게 따라하면 그거는 있으니만 못한 레슨이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먹는 거, 프로들 레슨 올려놓고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하면 저는 욕을 듣지,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저는 욕을 듣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고도 이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그런 게 답답하니까, 직업병으로 그런 게 답답하니까 제발 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정확하게 연습을 했으면 해서 욕을 감수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아마추어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한테 뭐 프로 라이센스니 있니 없니 뭐 따지는데, 제가 만약에 프로 라이센스 있으면 저는 이런 영상 올리지도 않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이걸 말로 올려, 그죠? 프로는 돈을 받고 직업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 유료밴드처럼 돈을 내는 사람한테 이거 가르쳐주면 되지, 돈도 안 내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아마추어니까, 같은 아마추어가 신경을 쓰이니까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견해, 다른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프로들의 레슨을 볼 때 절대 말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 그 사람들이 저런 동작을 하는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자꾸 깨우치려고,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그 레슨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훈 프로는 굉장히 좋은 레슨이고, 핸드 퍼스트를 하면서도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레슨이니까 보시고 제 번역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해서 심플한 스윙, 이정훈 프로님의 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